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 빌드업 머니버디입니다. 어니스트입니다. 연휴가 지났습니다, 언니님. 네. 그런데 오늘 시장이 연휴 전에 이렇게 그래도 나름 상승 곡선을 그리고 마감이 됐는데 나름 큰 폭의 하락이 있죠. 이게 지금 저희 쉬는 동안에 연휴 사이에 중국발 악재가 있었잖아요. 뭐 그러면서 이제 영향을 받고서 하락 출발을 한 모양새인데, 뭐 안 그래도 저희가 연휴 시작 전에 연휴 끝나면은 주식시장 오르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 꽤 있다. 그러면서 끝나고 나서 어떻게 될까 이런 얘기도 조금 나눴었는데 오늘 안 올랐죠? 뭐 이런 거 보시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주식시장은. 근데 어쨌든 지금 이렇게 좀 떨어지는 이런 시점에 추가 매수 기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막 계속 떨어지진 않았으니까 간밤에 뭐 미 증시도 큰 폭의 회복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 좀 당분간 또 괜찮아지는 거 아니야? 잠깐 떨어지더니 또 이제 다시 올라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에 지금이 오히려 이제 추가 매수 기회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 뭐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좋을지 좀 얘기를 듣고 오늘 좀 본격적인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지금 같은 상황을 저는 그냥 눈치 보기 장세다. 좀 투자자들, 시장 구성원들이 눈치를 많이 본다. 요렇게 이해하면은 좀 쉬울 것 같은데요. 중국발 악재 자체가 시장에 참여한 지 오래되신 분들은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죠. 리먼 사태. 네. 그렇게 부동산과 관련된 굉장히 큰 악재, 금융위기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런 걸로 인해서 우려가 분명히 있었던 건 사실인데 차이점은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차이점 같은 경우에는 리먼 사태는 사실상 시장에서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손 놓고 있었고, 뭐 그런 상황에서 도미노처럼 연쇄작용이 일어났다라고 하게 되면은 중국발 악재 같은 경우에는 다소 제한적으로 일어난 해프닝? 해프닝까지는 아니더라도 영향은 분명히 있겠죠. 하지만 제한적인 부분의 영향이다라고 생각은 들고요. 그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시장이 미국장 같은 경우에는 반응을 했지만 한국장은 그 당시에 휴장이었고, 그 다음에 이어지면서 미국장 회복세와 지금은 좀 눈치 보기로 흘러가고 있는 모습. 사실상 근데 한국 시장이 눈치 보기로 가고 있는 거는 약간은 정해진 수순 같아요. 지금 무언가 상승 모멘텀이 확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조건 빠지기만 하는 그런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좀 팽팽하게 꼬여 있습니다. 이때 질문하신 추가 매수 부분은 신중해야 돼요. 제가 눈치 보기라고 말씀드렸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눈치를 본다는 거는 말 그대로 눈치 보면서 이렇게 시장을 파악하는 거거든요. 조금 더 관찰하고 조금 더 행동을 느리게 보수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데, 이때 혼자서만 속도 내서 다시 오를 거야 하고 추가 매수 팍팍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자신의 계좌가 꼬이게 된다. 이러한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중국발 악재가 있어서 뭐 이렇게 좀 하락도 돼 있고 뭐 이런 상황이지만, 어쨌든 계속 줄줄 빠지는 이런 것도 아니고, 이런 분위기가 연출되는 거는 굳이 뭐 중국발 악재가 아니더라도 우리 시장은 좀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지 않나. 뭐라도 걸고 넘어지면은 눈치 보기 장세가 펼쳐질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다, 이런 얘기로 들렸거든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필연적인 그런 과정이라고 또 이해가 되는데, 이럴 때 눈치 보기 장세에 맞게 행동해라, 막 혼자 악셀 밟으면서 추가 매수하는 거는 위험할 수 있다, 이렇게 또 얘기를 들었어요. 네. 그럼 지금은 그냥 뭐 현금 들고 있으면 현금 있는 대로 냅두고 좀 가만히 지켜보는 게 답인가요? 그것도 되게 초조해지잖아요, 주식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하면 쉬울 것 같아요. 명절이었잖아요. 저희 추석 한가위 다들 가족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셨는지 모르겠지만, 뭐 시국이 시국인지라 각자 다르게 이동을 하셨을 것 같은데, 어찌됐든 상상을 해봅시다. 뭐 고향에 내려가실 때 운전을 하면서 가는 거예요. 차에다 기름을 가득 넣고 고속도로에 올랐어요. 근데 길이 막혀요. 길이 막히면은 본인 혼자서 빨리 달리고 싶다고 한들 빨리 달리기에는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막히는 고속도로에 올라가기 전에 기름을 빵빵하게 넣어놨다라고 하게 되면은 좀 더 여유가 있겠지만, 만약에 기름이 그렇게 충분하지 않다, 또는 간당간당하다, 이럴 때 어떻게 할 것이냐를 생각해 보면은 어찌 보면은 되게 정해져 있거든요. 결론은 추상적이지만 내가 가야 되는 거리와 기름 양을 고려해서 기름을 아껴 쓰고 필요하면 주유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근데 투자에서는 기름은 단순히 주유하면 되지만, 투자에서는 돈은 갑자기 하루아침에 어디서 조달이 가능할까? 가능한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결국에는 자신이 보유한 현금을 어떻게 원활하게 사용하느냐, 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추가 매수가 기회가 되는 사람들은 현금이 빵빵한 사람들, 주유를 만땅 채워놔가지고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좀 더 써도 됩니다. 이런 하락장을 이용해서 좀 더 써도 되지만, 근데 주식을 지금 시작한 게 아니라 꾸준하게 이어왔다라고 하게 되면 요즘 같은 시장, 눈치 보기 장세가 좀 길게 이어진 요런 시장에서는 현금이 막 되게 여유 있다, 나 현금 거의 90% 100%인데 이렇게 흘러갈 확률이 낮잖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얼마만큼 더 지지부진한 장세가 이어질지 모른다라는 불확실성이 어려움이고, 그러다 보니까 추가 매수를 통한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요즘 시장에서는. 근데 그럼 들어보면 내가 돈이 있으면 어쨌든 추가 매수하는 게 좋다라고 들리기도 하거든요. 맞는 얘기인가요? 단순하게 1차원적으로 접근하면 맞습니다. 돈이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돈이 굉장히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 중에 일부를 추가 매수하고, 더 떨어지면 또 추가 매수하고, 더 떨어지면 추가 매수하고, 그럴 여력이 되면 괜찮다라는 얘기에 불과한 거겠죠. 네, 그래서 1차원적이라고 이야기를 드린 거고요. 여기서 2차원적으로 한 발만 더 생각해도 돈이 있다 한들 계속 떨어지는 상황에서 자신이 그걸 감내할 수 있을까? 감정적인 부분, 중압감적인 부분, 이 부분은 완전히 별개의 이야기고, 그리고 3차원적으로 넘어가게 되면 자신이 보유한 해당 종목은 그렇게 돈을 넣어도 되는 종목인가, 이것도 고려를 해야 되며, 4차원적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그렇게 해서 그 종목을 계속 물타기만 해가지고 해결이 가능한가, 이 부분도 생각은 해봐야겠죠. 자, 뭐 얘기가 너무 이제 어려워지니까는 좀 이쯤에서 좀 끊고, 오늘 이제 얘기 나누려고 했던 좀 중요한 얘기에 대한 질문을 해볼게요. 저희가 이제 결국 얘기하는 거는 계좌 관리에 대한 얘기인 것 같아요. 시장이 하락을 한다 한들 추가 매수를 계속하면 이 계좌가 관리가 안 되잖아요. 현금 관리가 안 되고. 네. 그리고 결국에는 계좌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그 상황에 맞춰서. 근데 오늘 얘기랑 또 맞닿아 있는 건데, 이 계좌 관리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현금 보유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또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계좌 관리를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은 현금 보유의 유무다, 현금을 얼마나 잘 컨트롤하는가, 뭐 이렇게 또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현금이란 거를 보유해야 될까요? 계속 현금을 들고 있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냥 떨어지는 거 계속 보고 있게 되는 거고, 올라갈 때도 계속 현금 들고 있게 되는 거고, 뭘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까요? 계좌 관리 측면에서. 저는 그래서 사실 계좌 관리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현금 보유다, 이 말에는 솔직히 동의하진 않습니다. 네, 일단은 동의하지 않는다로 시작하셨어요. 네. 1차원적으로만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맞는 말이지만 정말 1차원적인 이야기고, 저는 계좌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현금의 순환이다라고 말씀드릴 것 같아요. 현금의 보유가 아니라 현금의 순환입니다. 이게 되게 큰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버디님께서 이제 중간에 질문에 포함된 내용인데, 현금을 계속 들고만 있는다, 현금 보유가 계좌 관리의 전부다라고 하게 되면은 현금을 진짜로 70%, 80%, 90% 또는 100% 보유만 하고 있으면은 투자가 잘 돼야죠. 근데 투자가 잘 되지 않죠. 그렇게 하게 되면. 이유는 현금을 다 들고 있다라는 거는 말 그대로 그 어떤 투자 행위도 하고 있지 않다라는 말이거든요. 현금 보유가 과하면은 투자 활동이 축소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투자를 잘한다 라고 말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자를, 행위를 지속적으로 이어가면서도 현금을 일정 비율 정도를 유지시키려는, 하지만 돈이 돌고 도는 이 순환을 잘 시키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이야기고요. 투자에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돈이 굴러야 된다, 돈이 굴러가야 돈을 번다, 이런 이야기가 있듯이 돈이 굴러갈 수 있게끔, 순환될 수 있게끔 그러한 조치를 취하는 게 계좌 관리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릴 것 같아요. 이런 걸 것 같습니다. 내 주식 계좌가 이렇게 있다면 여기에 자금이 채워져 있겠죠. 그리고 한 뭐 예를 들어 이 정도가 주식으로 가지고 있고, 이 정도가 현금으로 들고 있는 상황이라 그러면, 지난 영상에서 비중의 왕복 달리기라는 얘기도 했어요. 비중이 이렇게 막 늘어났다가 주식 비중이 이렇게 막 줄어들기도 하고, 이게 왔다 갔다 왕복 달리기처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된다 라고도 말씀하셨는데, 그 말인즉슨 내가 들고 있는 현금을 그대로 냅두지 않는다는 얘기겠죠. 주식을 사기도 하고 일부를 팔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현금이 사고 파는 그런 만큼 순환이 되는 거잖아요. 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맞아요.
결과적으로 현금을 잘 들고 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잘 들고 있다, 이거는 주식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거고, 현금이 어느 정도는 유지가 되면서 이게 사고 팔고가 되면서 순환이 되는 거는 올바로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차이라는 말씀이시죠. 네, 이 차이가 되게 크다. 그리고 이게 정말 중요하다. 실제로 만약에 주식 계좌에 3천만 원 있는 사람이 현금은 그래도 30% 이상은 항상 보유하고 있는 게 좋습니다 해서 1,000만 원 정도는 현금을 보유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런 사람이 2천만 원을 현금 파트에 고정을 하고요, 사실은 2천만 원 가지고 투자를 하는 거랑 별 차이가 안 나는 행동을 해요. 1,000만 원은 있지만 없는 돈. 1,000만 원은 그냥 보험 같은 거로 생각을 하시죠. 네, 그냥 예금 통장에 있는 1,000만 원하고 거의 같은 형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현금 보유를 하고 있는 목적을 생각하게 되면은, 이 주식을 관리하기 위함이고 이 현금이 줄어들지 않는 상황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되니까, 이 1,000만 원을 넘버링을 해본다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돈에 붙어 있는 넘버가 고정된 상태로 1,000만 원이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이 1,000만 원이 쓰였다가 다시 확보됐다, 쓰였다 확보됐다, 다 쓴다는 게 아니라 1,000만 원이 어떨 때는 800만 원으로 떨어졌다가 어떨 때는 다시 1,200만 원으로 올라갔다가, 또 어쩔 때는 700만 원으로 떨어졌다, 어쩔 때는 1,500만 원도 보유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돈에 넘버링을 붙이게 되면 이 넘버링이 계속해서 갱신돼야 된다라고 표현하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조금만 더 궁금해할 만한 질문을 더 이어가 보면, 그러면 언제 이 현금이 늘어나고 언제 줄어드느냐, 이 타이밍이 정말 우리 같은 초보자들한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알았다, 현금 순환시켜라 라는 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뭘 언제 어떤 때 해야 되는지 뭐 그런 팁을 좀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얘기들도 하시거든요. 그쵸? 네, 이거 어떻게 할까요? 네, 애석하게도 지금처럼 언제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는 질문에는 답변이 그냥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담백하게 답변 드릴 수 있어요. 불가능합니다. 왜 불가능한가요? 라고 말씀드리면은, 어떤 종목이냐, 내가 보유한 종목이 어떤 종목이냐, 그리고 이 어떤 종목을 몇 개를 보유하고 있으며, 즉 이게 계좌죠. 계좌를 어떻게 보유하고 있으며 현금 비율이 어느 정도이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시장은 어떤 상황인가, 이거에 대해서 크로스 체크가 필요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 안에 세부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언제 비중을 늘리고 언제 비중을 줄이면 됩니까? 이 단도직입적인 질문은, 그쵸, 이거 알면은 주식이 참 쉽겠죠. 근데 그렇게 답변은 불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같은 시장 똑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종목이냐에 따라서 다 다를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쯤 되면은 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실제로 한번 볼게요. 자, 언니님은 보조지표 안 보시잖아요. 네. 근데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아니 왜 그렇게 복잡하게 얘기를 하십니까? 우리 같은 초보들한테 조금이라도 좀 가이드를 주시면 안 됩니까? 예를 들어서 이 MACD 오실레이터라는 거를 보면, 이게 이제 이쪽에 이렇게 올라간 데는 좀 과열된 과매수 구간이고, 여기는 좀 이렇게 좀 눌리는 구간이고, 그러니 이때 돼서 현금 보유량을 좀 줄이고, 이때는 좀 현금 보유량을 늘리고, 한마디로 좀 팔고, 그러면 이것도 보시는 것처럼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산게 되잖아요. 또 여기서 이제 뭐 이런 데서 이제 좀 적당히 팔고, 그럼 여기서 또 팔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비중을 좀 왕복 달리기를 요거에 맞춰서도 이렇게 할 수 있고, 방법이야 많을 텐데, 뭐 이거 말고도 뭐 외국인 수급 같은 거를 볼 수도 있는 거고, 우리들은 그런 게 궁금한데, 그런 거 알려주면 좋을 것 같은데 왜 이게 안 된다고 하는 거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만약에 이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이거를 가지고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솔직한 답변이 그렇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상황에서도 이렇게 보게 되면 될 거 같아 보이고 실제로도 작동했잖아요. 이런 게 문제가 되진 않아요. 되는 거니까. 이거는 되는 종목으로 되게끔 맞춘 거기 때문에 상관은 없는데, 이거를 직접적으로 하다못해 이 단순한 원리도 직접적으로 적용을 하다 보게 되면 종목마다 케바케입니다. 결국엔 그 종목마다 케바케를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것만 무조건적으로 이대로 진행을 하게 되면은 결과가 원하시는, 상상하시는 결과랑은 거리가 멀어지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때 채우겠다, 바이를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이 바이를 얼마나 할 건데, 이때 셀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얼마나 할 건데, 이 조절을 생각하게 되면 결국엔 그 종목의 흐름이나 아니면 그 종목의
이런 파동 같은 거를 알아야 되거든요. 결국에는 단순화시켰지만 이 단순화시킨 거에 부족한 정보로 인해서 결국에는 메인적인 가장 중요한 영역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고 거기서 만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투자가 단순하면 좋겠지만 단순함으로 절대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뭐 그거는 굳이 왜 그쪽에 어려운 길을 가시나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그리고 이건 제가 말을 꺼냈으니까 좀 정리를 하면 이 MACD 오실레이터라는 것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사용 방법은 다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여기 파란색 구간에서는 아예 안 건드린다. 여기 이제 이렇게 양전환 됐을 때 요 부분에서 바이를 하고 여기 위에서 좀 판다 뭐 이렇게 전략을 세울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다 달라지는데 말 그대로 이걸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문제로 들어가면 단순하게 이 보조지표라는 건 그렇게 써야 됩니다 이렇게 외워갖고 할 수가 없는 부분이 되는 거고 이 전체적인 흐름을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입체적으로 사고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입체적으로 사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이걸 왜 봐? 또 이렇게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언니님은 그래서 안 보시는 거고 저도 안 봐요. 주린이 때는 좀 봤죠. 근데 말 그대로 안 되는 케이스들을 맞으면서 아 이거 아니구나 싶어서 안 보게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 한번 찾아볼까요? 그냥 뭐 이럴 때 다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딱 봐도 뭐 여기서 사고 팔고 사고 팔고 뭐 이렇게 아름답게 주식이 되던가요? 샀으면 더 많이 올라가는 걸 막 기대하게 되고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것도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오는 걸 또 기대하게 될 텐데 또 떨어져서 또 여기 떨어져서 또 떨어져서 그래서 계속 물리는 상황도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거 안 맞네 하면서 이게 수많이 빨간색과 파란색이 왔다 갔다 했는데 여기서 수익 실현 못했으면은 이거 안 맞네 하면서 손절하고 이거 아닌가 해서 다른 생각하게 되겠죠. 여기서 중요한 거를 생각해 보면은 왜 안 맞네를 생각해 보게 되면은 어느 정도를 사서 어느 정도를 팔 것인가 그런 게 없죠. 네, 이게 한계점이 있어서 단순화시키지 못하는 건데 결국에는 어느 정도를 사서 어느 정도 팔 것인가 이게 제가 계속 강조하는 비중의 컨트롤이거든요. 비중의 컨트롤을 단순 방정식으로 요런 상황에서는 비중 몇 프로를 채우고 요런 상황에서는 비중 몇 프로를 매도하면 된다 이렇게 공식처럼 딱 떨어지게 나뉘어질 수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럼 이런 건 어떨까요? 얘기하다 보니까는 여기 이제 파란색의 이게 바의 길이가 다르잖아요. 이게 길이가 짧을 때는 조금 사고 길이가 길 때는 좀 많이 산다 이런 전략. 그러면 여기서는 많이 샀어요. 예를 들어서 비중 한 80까지 샀다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이거는 조그마니까 그래 이 정도면은 비중 한 20% 정도를 덜어낸다. 그러면 요 흐름에서 비중 60% 정도 가지고 이 하락을 맞을 때 여기서 그러면은 어떡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좀 걸리겠죠. 그렇죠. 그래서 하지 마라. 이거 보고 그렇게 하지 마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 이거 보고서 하라 마라는 솔직히 선택인데 제 의견은 굳이 안 쓰는 게 차라리 더 득이 될 겁니다 라고 말씀드리고는 싶고요. 하지만 모든 투자자의 성향은 다르기 때문에 그래도 저는 이거 선별적으로 사용할래요 하시는 분들은 사용하셨대요. 근데 MACD 또는 이런 것들을 포함한 보조지표가 절대 자신의 투자의 길잡이, 이정표가 되기는 어렵다. 왜냐? 너무 단순화시켰기 때문에. 단순화의 다른 말은 정보가 부족한 거거든요. 여러 가지 예외적 케이스 아니면 여러 가지 흘러가는 케이스를 다 배제한 상태에서 사실 올라떨어져 홀짝을 조금 근거 있게 한다라고 생각하게끔, 착각하게끔 만들어지는 지표가 아닐까 생각해요. 말이 좀 어려웠나요? 그러니까 홀짝을 하는데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이거 보고 했었으니까 근거 있는 베팅이었어. 이렇게 가는 거죠. 네. 그리고 이것만 보나요? 뭐 이 덕성이랑 종목 이거 좋은 건데 막 이러면서 이제 또 주관적 가치가 또 여기에 투입이 되고 그러면 또 전혀 다른 해석이 되죠. 이런 상황에서도 이거 계속 뭐 하는 거야 막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그냥 적용을 시킨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고 현실에서는. 저 재밌는 거 생각났어요. 이렇게 보조지표를 쓰다 보면은 하나 가지고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다른 보조지표를 넣어요. 또 다른 보조지표를 넣고 2개, 3개, 4개, 막 10개, 20개를 넣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진짜 차트 모양이 약간 지구본 모양처럼 바뀌어요. 엄청 복잡하게 바뀝니다. 그거는 저도 해봐서 압니다. 예를 들어 자 이제 이런 차트를 보게 되는 거죠. 네, 그냥 몇 개만 좀 대중적인 거 몇 개만 추가해도 이렇게 차트가 바뀝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절대적인 매수 타이밍은 언제인가?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모든 조건을 만족하는 매수 타이밍은
안 나옵니다. 이거는 제가 확신을 가지고 말을 잘 안 하지만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든 보조지표에서 매수 신호다라고 100% 일치하는 매수 타이밍은 안 나옵니다. 나온다는데 그게 안 맞는 가능성까지 있고. 네. 그러다 보면은 이제 자신이 설정한 여러 가지의 다양한 보조지표 중에서 한두 개는 매수 타이밍이 아니더라도 개인의 주관적으로 느낌이나 아니면 자신이 이 종목을 얼마나 좋아하냐에 따라서 주관성에 따라서 이 정도는 해도 되지 하고 양해를 구해줍니다. 예외를 적용하기 시작해요. 그렇게 해서 예외를 두면서 하잖아요. 그러면은 결론은 언제 어느 때든 웬만하면 매수할 수 있다로 귀결돼요. 그럼 언제 어느 때든 매수할 수 있다로 귀결되잖아요. 그 다음은 이런 보조지표들이 다 의미 없어지면서 싹 다 빠지게 됩니다. 이 단계별 프로세스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 끝에 가서는 이렇게 지구 모양처럼 되게 복잡한 형태의 차트를 보이다가, 이거 인터넷에 유명한 짤도 있어요. 차트가 진짜 지구 모양입니다. 세계지도 모양처럼 그렇게 보여진 차트가 있는데 빽빽해요. 그렇게 갔다가 그 끝에 가서는 완전히 지어지고 기본만 씁니다. 저도 사실은 기본만 써요. 왜냐? 기본만 써도 문제 없거든요. 기본만 쓰는 이유는 결국에는 기본만이 메인 지표가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처음부터 그냥 기본에 충실한 매매를 한다고 하더라도 어렵게 돌아가지 않고 오히려 저는 그게 직선길을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되게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언니님은 아마 이렇게 지구본 모양의 차트를 안 만들었을 거예요. 주식 하시는 내내. 왜냐면 되게 통제된 환경에서 주식을 접하셨고 트레이딩을 해왔기 때문에 처음에 배울 때부터 아마 그러셨죠? 이렇게 한 적은 없을 거 아니에요. 이게 사용한 거랑은 다르게 저도 근데 이론부터 원론적인 부분들은 다 다뤘죠. 근데 이렇게 주식을 하진 않았잖아요. 저는 이렇게 했어요. 자, 고백하자면은 저 같은 사람 많을 텐데 이런 식으로 진짜 차트 설정을 해놓고서 주식을 해오고 있는 분도 있을 거고 저도 이렇게 했던 경험이 꽤 있거든요. 근데 다 뺐어요. 나중에 이거를 뺀 이유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마치 유튜브를 보면서 저희한테 훈계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가르쳐야지 왜 그렇게 안 가르쳐줘, 이런 분들이. 아니 이런 보조지표 이런 것들로도 충분히 설명이 가능한데 왜 이런 거 안 알려줍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걸 내가 다 빼낸 사람인데 이걸 내가 왜 가르쳐줘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기본을 통해서 더 빠르고 더 정확하게 길을 향해 갈 수 있는데 왜 돌아가는 길을 가르쳐 주냐는 거죠, 저희 입장에서. 그래서 그럴 수가 없다는 거고, 오늘 이제 계좌 관리 얘기를 하다가 이쪽으로 넘어온 건데, 결국에는 이 계좌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 되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라고 물어본다면은, 그렇다면 결국은 기본인가요? 기본기? 그쵸. 기본기는 언제 어느 때든 계좌 관리든 수익을 내기 위함이든 뭐든 간에 기본기는 당연히 중요하고요. 기본기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본기를 어떻게 이행하는지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결국에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떻게 해나가느냐, 이 부분을 피해갈 수 없거든요. 본인이 원하든 원치 않든 어떻게 해나가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좀 여러 번 얘기한 거긴 하지만 이거 좀 지우고 얘기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다시 기본 차트로 돌아왔는데 좀 팁을 주고 마무리할까요? 간단하게. 이제 주식, 그래 기본기, 그래 기본기 알겠다. 어떻게 그 기본기를 채워갈 수 있습니까? 뭐부터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은 스텝 바이 스텝으로 알려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지금? 여기서는 제가 이 이야기를 많이 해요. 기본 중에 기본, 음정과 박자. 음정은 높낮이, 박자는 템포. 자, 높낮이, 음정 높낮이는 주식으로 치게 되면 비중입니다. 박자는 말 그대로 템포예요. 해당 종목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언제 스타트를 들어가서 시작을, 별표가 시작입니다. 언제 시작을 하든 간에 시작을 하고 바로 뭐부터 잡을까요? 중간에 치고 들어갔으면은 박자부터 맞춰야죠. 템포를 맞추면서 이 해당 종목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사이클 같은, 아니면은 특징 같은 이런 템포가 있단 말이에요. 그 템포에 맞춰서 나는 비중을 얼마만큼 채워가고 팔아가고 채워가고 팔아가고 할 것이냐, 이거를 맞춰가는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설명하면서도 근데 원활하게 전달이 될지 쉬운 팁은 아니라서. 네. 그래, 알겠어요. 이걸 알겠어. 근데 주식에서 내가 지금 뭘 어떻게 할 수 있냐, 이거를 좀 이 음정과 박자를, 능력치를 높이려면 뭘 할까요? 이런 질문을 한다면 뭐 좀 정리할 만한 게 없을까요? 두 가지. 혼자서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저희가 드릴 수 있는 팁은 종목에 대한 관찰, 시장에 대한 관찰, 파동에 대한 관찰을 정말로 많이 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이제 해드릴 수 있는 거는 같이 하게 되면은 이 관찰을 토대로 한 이거를 맞춰나가는 경험, 이거를 쌓아갈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는 이거를 맞춰보는, 자신이 실제로 중간에 치고 들어가서 비중과 템포를 진짜로 맞춰 나가는, 맞춰서 마무리까지 원활하게 만들어 보는 이 경험 한 번이 그 어떤 이론 100번을 듣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경험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 경험을 혼자서 만들어 내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관찰을 좀 많이 하셔라. 그리고 본인이 생각할 때 많이보다는 훨씬 더 많이 필요하다, 물리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유튜브 정주행 하시면서 아니면 유튜브에서 필요한 내용들만 좀 집중적으로 보시면서 관찰을 하는데 많이 시간을 투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되게 많이 얘기한 거예요. 이거 저희가 유튜브 한지 오래됐는데 이제 좀 있으면 2년이거든요. 2년 가까이 하면서 이 관찰, 이거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많이 말씀드렸어요. 구체적으로 관찰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팁도 많이 드렸는데, 간단하게 제가 정리하면은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그래 관찰? 그러면 종목 한 300개 추려가지고 그거 지금 오늘부터 빡세게 봐서 한 달 만에 마스터 해보자, 막 이런 식의 생각을 많이 했어요. 생각이 급하니까. 근데 이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를 보더라도 좀 시간을 두고서 다양한 케이스들을 꾸준하게 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때 보는 거하고 이때 보는 거하고 느낌하고 봐야 될 것들,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차이가 많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변해가는 과정 속에서 이거를 요 상황이 돼서 보는 것과 지금 당장 이런 모습의 걸 보고 지금 당장 이런 모습의 종목을 따로따로 구분해서 보는 것도 너무나도 달라요. 이 음정과 박자 감을 기르는 데 있어서 그 두 번째 방법은 길러낼 수가 없는 거고, 물리적인 시간을 두고서 시간을 투여해서 관찰 경험을 쌓는 거는 이걸 길러가는 데 있어서 그래도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또 그렇게 하자니 너무 막막하고 막연하고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아요. 당장 투자도 해야 되고 막 그러니까 물려있는 것들도 많고. 근데 그런 분들은 여기 오셔서 언니님한테 직접 경험을 쌓으면서 함께 관찰을 해 나가면은 그냥 막연하게 혼자서 이렇게 하는 건가 저렇게 하는 건가 하면서 고민하면서 보는 것보다는 더 빠르게 가능하다. 저희는 이제 더 빠르고 정확하게 해드릴 수 있는 거를 저희가 유튜브에선 불가능하니까 클럽을 통해서 해드리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 뿐이고, 혼자서 하신다 그러면은 이 어려운 길을 가셔야 된다. 그리고 이 가는 거에서 단순하게 어려우니까는 혼자 열심히 하세요가 아니라, 그동안 저희가 몇백 편의 영상을 올렸는데 거기에도 도움되는 얘기가 많이 있으니까 저희 영상들도 같이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앞으로 올라갈 영상들도 도움이 될 겁니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뭐 이 정도쯤에서 오늘 영상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좋지 않고, 안 그래도 뉴스에서 이거 뭐 리먼 사태까지 가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소식들이 있었기 때문에 뭐 연휴 사이에, 그리고 오늘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렇게 간다 한들, 시장이 그렇게 좀 어려워진다 한들 저희가 이 계좌 관리라는 거를 할 수 있으면 능동적으로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고 능동적으로 리스크 관리를 할 수 있게 된다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좀 꼭 전달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달성하는지에 대해서도 오늘 영상을 통해서 좀 팁을 드린 거니까,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좀 여러 번 보면서 좀 결을 맞춰 보시는 거를 당부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저희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희 영상 구독 알람 해두시면 오늘처럼 이제 좋은 영상들 매일 받아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하고 있는 유튜브 말고도 네이버에서요, 주식 빌드업 공유 카페로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저희 영상 하단부에 링크로 걸어놓은 그 링크 타고 들어가셔서 카페에 가입을 하시면 저희가 하고 있는 클럽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그 클럽 보시고서 가입 문의도 남겨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